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완만한 경제지표 물가 발표에도 대선 이후에 종목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현재 수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4시 30분에 마감합니다. 현재 혼조세로 좀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코스피 0.3% 상승한 2,4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7% 하락한 686선 지나갑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만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5%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영석쌤과 함께 할 텐데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장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혼조세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하락 흐름 좀 유지할지 아니면 반등의 기회는 올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장은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앞으로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미국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모든 생산 시설을 가동하길 원하고요. 미국 안에서의 노동자들이 돈을 잘 벌길 원하고요.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요. 보호무역주의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증시는 좀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해 뉴욕 증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차트에 선 긋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제 생각을 좀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어제 이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검문을 하는 것 같다. 보안 검색하는 것 같다. 지나갈 때 너 트럼프 관련주야? 그러면은 오케이 올라가. 너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야? 그럼 내려가. 확실하게 갈리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트럼프 관련주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요.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에 대한 견제죠. 근데 이제 왜 많고 많은 그러니까 조선업 중에 우리나라였냐. 기술력이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우리나라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이고 하니까 직접 전화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주가 조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조선. 그럼 여기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 조선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대형주죠. 대형주.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력설비입니다. 전통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한 건 아닙니다만 주가가 강세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또 뭐가 있습니까? 효성중공업. 이렇게. 글씨가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트럼프.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겠죠? 트럼프. 네. 조선. 그다음에 전력설비. 대형주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밀어주고 트럼프도 밀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 하면은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죠?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여기 바로 나오셔야죠. 조선, 전력설비, 원전. 자, 그다음에 약간 테마적으로 가볼까요? 테마적으로. 일단 비트코인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93,000달러, 그러니까 9만 달러 돌파하면서 계속 찍었다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빠졌다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빠졌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모든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채굴되길 원해라고
직접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오르고 있습니다. 알트까지도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위지트,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얘가 약간 가벼운 애들입니다.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조선, 전력설비, 원전, 비트코인.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대북이 있습니다. 나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굳이 적대적으로 가기 싫다. 핵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이 저러지 못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날 무서워한다. 김정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직접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일신석재, 대아TI, 전통적인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관련주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개별주가 바이오 같은 게 좀 잘 움직이죠. 리가킨 바이오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그냥 따로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장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오늘 뭐가 움직였죠? 조선이 움직였죠. 그럼 내일은 뭐가 움직일까요? 그거 모르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안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픽은 조선과 원전입니다. 그럼 내일은 갑자기 전력 설비가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뭐 비트코인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고요. 대북 관련주가 갑자기 일신석재 같은 게 밑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시장이 안 좋고 이미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을 뭐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 그 의견에 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를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트럼프로 인해 파생된 섹터들, 조선, 전력설비, 원전, 비트코인, 대북 이런 섹터들,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트럼프 관련주들로 여러분들께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주, 전력설비, 원전, 비트코인, 대북 관련주, 주도 섹터의 주도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영석쌤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과 또 단타 이슈들까지 모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내일장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자, 어제였죠. 11월 13일 종목입니다. 비츠로세 그리고 SY스틸텍,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이 안 좋았지만 비츠로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잘 해주면서 내일장 흐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비츠로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또 홀딩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지금 제가 자, 비츠로세부터 볼게요. 비츠로세를 먼저 볼 건데 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보시면은 이 윗꼬리의 어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종가 라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종가 라인이 여기 있는데 이 종가 라인 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가 라인 위에 캔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가 라인 위에서 형성된 캔들이 아니라 여기 아래서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요거는 갭 하락했다라는 거겠죠. 이러면 우리가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갭 상승하면서 종가 라인을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다 한번 볼 겁니다. 재건입니다. 자, 재건 볼게요.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7%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보는 거다.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전략에 의해서라면 수익을 이미 보고 나오셨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이미 우리가 끝난 거니까. 근데 혹시나 이제 사셨는데 매도를 못 하셨다 하시면
5,800원 정도는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일단 요거는 우리가 원칙상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요거 좀 빠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잔량을 보면 잔량이 많이 안 걸려 있고 텅텅 비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얘가 시가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뭐 수익 보신 분들은 잘 정리를 하신 거고요. 혹시나 이제 내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28,500원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28,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추로셀은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게 맞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지지 라인 혹시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 지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길 바라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역시도 오늘 아침에 올랐을 때 정리하고 치고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28,5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현재 지금 장에서 마이너스 2%가량 소폭 눌리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이게 되게 단순한 패턴입니다. 이게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앤데 자 볼게요. 여기가 전 고점입니다. 여기 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인데 얘가 상승하고 이렇게 쭉 눌렸죠. 눌리다가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올라온 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이때랑 한번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시킬 때의 거래 대금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미래에셋 벤처투자 최근에 상승 랠리 이어나갈 때 이 거래 대금 보면 평균적으로 한 2천억, 못해도 1,000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보심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들고 오게 되었고요. 이 캔들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봤을 때 양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일단 5일선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준봉 하나 나오고 음봉 지지라인 121선 지지해주고 양봉 나오고 음봉 5일선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지금과 같은 좀 악조건 속에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나름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시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투자 내일장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캔들적으로 봤을 때 양음양 패턴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서 내일장 시가에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좀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우리 내일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한글과 컴퓨터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패턴인데 뭐 장 마감 전이라서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종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이거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가에 들어가는 기법이지 않습니까? 종가에 들어가는 기법인데 종가 매매를 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요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동평균선 이렇게 얽혀 있으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캔들이 나옵니다.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우리가 돌파한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때 거래 대금은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억이 들어왔고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매수하냐? 아니라 이거죠.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입니다. 그럼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평선 돌파하고 거래대금 실리면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문가님, 왜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까? 아니,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인데 왜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까?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잠시 그냥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얘가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차익 물량이 오늘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차익 물량이 오늘 나와야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제가 이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지금 상황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뚫어놨죠.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참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살펴봤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잘 실리고 좋은 움직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1타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종목들 또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방금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종가 매매 한번 배워볼 겁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이 기법을 쓰신다면 아마 수익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후 3시 20분, 지금이야 우리가 수능 때문에 1시간 이렇게 뒤로 미뤄져가지고 이게 좀 다릅니다만 오후 3시 20분에서 3시 30분까지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 이때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10분 안에만 매수를 걸어놓으면 되는 기법이에요. 10분 안에만. 이때 매수를 걸어놓으면 우리가 언제 매수가 체결이 되느냐. 3시 30분에 딱 매수가 체결이 된다 이거죠. 그럼 3시 30분에 우리가 이제 체결된 책 가격이 있겠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5만 500원이다. 3만 원이다. 이거 종목의 어떤 주가에 따라 다 다르겠죠. 우리가 그 결과를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3시 30분에. 그럼 우리가 그 종목을 가지고 내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홀딩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좀 질문이 많은 게 만약에 전쟁이 좀 나거나 중간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든지 나스닥이 폭락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악재 있지 않습니까? 악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님 종가 매매보다는 시가 매매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 좋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시가 매매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고위험 투자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기법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요. 윗골이 달린 자 이거는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HTS, MTS 둘 중에 하나로 매매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밑에 차트 보시면 거래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거래량. 거래량으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여기 밑에 지표 추가하면 여기 거래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거래량.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래량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순위로 가볼게요. 자, 이러면 7천, 그다음에 6천,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와 IB투자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지금 얼마냐면 3,700만 주가 나오고 있어요. 3,700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그다음에 아주 IB투자는 거래량이 얼마냐면 3,400만 주입니다. 이 차이가 없잖아요. 3,700만이나 3,400만이나.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없는 걸까요? 착시 효과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거래 대금 같이 한번 띄워볼게요. 아주 IB투자라는 종목은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000억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1,000억이 나왔어요. 1,000억. 보이시죠? 네, 1,000억이 나왔습니다. 1,000억. 삼성전자랑 비교해 볼게요. 아주 IB투자는 오늘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왔죠? 1조 9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래량으로 보면 3,700만 주, 3,400만 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으로 쓰면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착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는 것보다는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 제가 좀 차이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달리는 게 하나 있고요. 한 요 정도 달리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제가 패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우리가 역망치형 캔들이다라고 합니다. 왜 역망치형이죠? 그러니까 망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망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역망치형 캔들은 우리가 이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 나타나는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때 보는 캔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윗골이 달린 뭐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분명히 장대 양봉이라고 적어놨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대 양봉. 자, 그리고 윗꼬리가 이 정도 달렸어요. 윗꼬리가 이 정도 달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윗꼬리가 이 정도 달렸다는 것은? 이렇게 달렸다는 것은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장중에 차익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장중에 매도 물량 없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쭉 많아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다음날 바로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날 바로 매도하기 위해서 다음날이 아니더라도 한 2, 3거래일 있다가 매도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매수하는 건데 내일 바로 매도하려고 우리 오늘 매수하는 건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내일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윗꼬리가 그냥 달려야 되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윗꼬리가 달려야 되구나. 그래서
여기 윗꼬리가 달렸을 때 장대 양봉으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요런 윗꼬리는 어떤가요? 어쨌든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살짝 달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시간 외에서 급락해요. 왜냐면 시간 외에서 다 팔려고 하거든요. 시간 외에서 급락하면 내일 시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일 시가에 쭉 빠졌다가 오전장 이렇게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오전에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캔들이 들어가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이런 캔들에 들어가서 오전에 견디지 말고 바로 오전에 파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기 좋은 매매는 요 매매입니다. 요 매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평선 수렴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있는 애랑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2번입니다. 2번, 요게 3번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 가정해 볼게요. 윗꼬리가 지금 다 달려있죠. 장대 양봉에다가.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습니까? A라는 종목이 있어요. B라는 종목이 있어요. C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는 A, B, C 중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죠? C를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뭔가요, 전문가님?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쪽지 시험 같은 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월요일에 50점 받았고 화요일에 60점 받았고 수요일에 70점, 목요일에 80점, 금요일에 90점. 그럼 이번 주 평균 쪽지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고 나누기 5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동평균선도 5일선은 5일 동안의 어떤 종가 평균값 다 더하고 나눈 겁니다. 5로. 그럼 그 선으로 나타내면 5일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21선, 장기 이평선 60, 121선이 있는데 이 선들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 돌파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참 쉬운 기법입니다. 여기에 막 RSI라든지 기술적 지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라든지 RSI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도 없어요. 막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나오면 매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 드리는 겁니다. 저 뭐 그냥 어차피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두셔야 다음 스텝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500억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으로 하면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죠. 거래 대금으로 설정하세요. 거래 대금. 그다음에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입니다. 윗꼬리 달린. 윗꼬리가 왜 달려야 되는지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윗꼬리는 차익 물량이 당일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무조건 달려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1번, 2번, 3번으로 예를 들어 드렸죠. 이평선 밑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평선을 무조건 돌파할 때 우리가 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 넘어가서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종목을 뽑아낼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아나운서님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현재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 10분 전이라서 잠시만 또 지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수 0.01% 정도
상승하며 2,420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 1.1%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2,416선 보입니다. 기관은 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1.1% 하락한 682선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10분 전 상황 살펴드렸고요. 이제 수급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의 수급만 오늘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개인도 현재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개인 1,000억 원 코스닥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잠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종가 매매 기법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종가 매매 기법 우리 잘 배워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또 차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나운서님 그 장 상황 한번 같이 짚어보고 왔고요. 자, 이제 요 손절과 익절 라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감을 잡고 나서 언제 매도, 어떻게 매도할 것인지 그걸 한번 다뤄볼게요. 자, 제가 준비해온 차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HTS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자, 툴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툴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이렇게 한번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보이시죠?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요게 5일선이고요. 요게 11선이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개념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니까 좀 갑자기 백지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복 학습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막상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멍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다시 복습하면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왜죠? 장대 양봉은 맞는데요. 윗꼬리가 안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패스죠.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때 종가에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 대금이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거래 대금 이거 밑에를 보는데 막 3천만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거는 시청자님 거래 대금이 아니라 거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청자님 거래량을 거래 대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마우스 MTS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가시고요. 지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 기술적 지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적냐면 거래 대금 적습니다. 거래 대금. 여기에 거래 대금이 딱 나올 거예요. 보시죠? 거래 대금이 딱 나오죠. 거래 대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바로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아니라 이 설정이 됩니다. 정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 대금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1,580억. 아까 제가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00억, 1,500억, 오케이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는가?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자, 시청자님,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선, 거미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얘 위에 이렇게 올라왔느냐 이거만 보면 되죠. 그럼 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선 위에 있습니까? 선 아래에 있습니까? 선 위에 있죠.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종가에 들어가자 이거고요. 종가에 들어가면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PPT로 다시 넘어가서요. 다시 넘어가서 이거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빠지면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5% 기계적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내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에 샀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이든 뭐 12,000원이 샀습니다. 빠져요. 무조건 손절하셔야죠. 무조건 바로 손절을 하셔야죠. 바로 손절을 안 하시면 이게 물리면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그럼 올라가면 플러스 5% 구간에서 분할 익절한다. 요거 제가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A라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계좌에 내가 500만 원치를 매수했어요. 근데 계좌에 플러스 5%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5%가. 그러면 이때 내가 500만 원치를 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은 5%면 25만 원인데 그게 아닙니다. 250만 원만 일단 5% 라인에 던지는 겁니다. 매도 전량 익절이 아닙니다. 5% 절반만. 그러면 내가 250만 원은 오케이 좋아요. 익절해 놨습니다. 그럼 250만 원 이제 남아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들고 가시다가 본전에 정리하거나 혹은 플러스 10% 라인에 정리하거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익절을 해놨는데 이게 다시 내 평단가 부근까지 빠집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평단에서 본전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250만 원만 수익 챙기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단기 투자라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위험한 단기 투자와 다르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단기 투자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단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로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엑시콘 한번 보겠습니다. 엑시콘. 자, 엑시콘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자, 보시면 엑시콘이 이렇게 볼게요. 어디서 매매할 수 있을까요? 이 차트는 지금. 자,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을까요? 이건가요? 이거는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어요. 요건가요? 아닙니다. 요거죠. 윗꼬리 달리면서 장대 양봉. 근데 여기 윗꼬리가 많이 안 달렸지 않습니까? 제가 윗꼬리가 많이 안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간 외에서 빠지면서 다음날 시가, 그러니까 갭이 안 뜨고 하락이 개파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면서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얘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침에 마이너스 2.76%로 가던 애예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봤는데 빠졌다 이거죠. 근데 얘가 빠지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든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에 거래대금 들어오고 이평선 수렴 구간만 돌파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디 한번 볼게요. 플레이디 삼성공조가 제일 좋으니까 공부하시기 좋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삼성공조 보시면 이때입니다. 쭉 가볼게요. 이거 우리가 봤어요, 지금. 이거 우리가 봤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들어야죠? 이거 내가 그때 영석쌤한테 배운 건데 윗꼬리가 달렸죠. 윗꼬리가 달렸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거래 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740억이 들어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렸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종가에 들어가면 된다고. 이 종가가 얼마입니까? 1,550원입니다. 그럼 이때 들어갔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날 쭉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기법입니다. 가벼운 종목이지 않습니까? 시장이랑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
네, 현재 시각 4시 30분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마감 시황 0.01% 하락하면서 2,416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1.12% 조금 더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2,411선에 마감을 하면서 오늘 시장 등락 반복하다가 후반부에 매도 물량 깊어지면서 결국 하락 압력 못 이기고 약보합권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장 초반 좀 강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약한 흐름 보여줬고요. 전강 후약의 장세 보이며 오늘 1.16% 하락한 681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38% 빠지면서 5만 원이 깨졌습니다. 4만전자 등극하면서 4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를 앞둔 것은 2020년 6월 이후에 다시금 내려와 주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5%대 조금 더 빠졌습니다. 17만 전자, 17만 하이닉스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하락한 흐름 가져갔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좋았습니다. 네이버 3.48% 상승하며 18만 원대 마감을 해주었고요. 기아와 셀트리온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볼 텐데요. 알테오젠 1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면서 4.7% 상승한 44만 1,000원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이치 산교와 에너투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계약 체결로 오늘 크게 올라주었고요. 에코 프로비엠과의 격차는 10조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과 클래시스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엔캠, 삼천당 제약까지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마가시장 같이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종가 매매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이어서 차트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강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마감 시장 상황 한번 보고 왔고요. 제가 아까 STX 그린로지스 설명드리려다가 넘어갔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TX 그린로지스 차트도 보시면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똑똑하신 시청자님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가님, 거래 대금은 확실히 790억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오케이입니다. 500억 이상 들어왔으니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조금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아니,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 들어가라고 분명히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이 선이 무엇인지 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 선은요, 121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인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돌파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내일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혹은 소액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 밑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올라왔더라면 아까처럼 우리가 비중 베팅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은 많아지는데 얘는 지금 여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시면 되죠. 얘가 보면 시가갭 뜨면서 한 16%까지 올랐다가 다음에 이게 좀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좀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좀 기술, 요 스킬이죠. 요거 하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도 한번 볼게요. 자,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어떤 생각이 바로 드셔야 되죠? 거래대금 확인하는 습관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얼마죠? 1,100억입니다. 아니 500억 이상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100억? 그럼 오케이. 자, 첫 번째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윗골이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요. 아까 STX 그린로지스 볼 때는 이 선이 여기 있었잖아요, 위에. 얘는 지금 밑에, 자, 여기다 모여져 있죠. 얘는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쭉쭉 날아간다 이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 매매 한번 배워봤습니다. 종가 매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기법이고 쉬운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리고 11월 한 달 특강 개념으로 저녁 8시에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차트 분석, 관심 종목 분석, 섹터 분석, 시장 분석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단기 투자 한번 끝장 보겠다, 단기 투자 정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종가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고요. 4,7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00원대 종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제가 예측컨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가방 컴퍼니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걸 알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꿈비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우리나라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니까 여튼 들고 있으면 요 바닥 구간이기도 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출산율 꼴찌고요. 전쟁 통해서도 이런 수치는 안 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저출산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해결책, 방안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계속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너무 재료적으로 익숙하다 이거예요.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게. 너무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물어보십시오. 저출산은 우리나라 저출산 심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재료 자체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올라온다면 한 4,700원에서 4,800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 평단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신선하지 않으니까 4,700원에서 4,800원까지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다른 주도 섹터의 주도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